여기 오지 말랬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민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손 내려놓으세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쟁반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68세 순자 씨. 그날 아들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몇 달 뒤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영팀장으로 승진하며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 과연 68세 어머니는 35세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68세 할머니의 선택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미역국 한 솥, 계란국 한 솥, 흰밥 3통. 조문객 규모에 따라 양을 조절하죠.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들을 나르며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죠.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흔적들입니다. 민수가 중학생일 때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민수를 키우던 시절. 엄마, 다른 엄마들은 왜 안 와? 학부모 참관 수업날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느라 갈 수 없었거든요. 화상 자국도 여러 개 있어요. 뜨거운 그릇을 옮기다 생긴 것들이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저는 그 옆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그 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슬픔 옆에 밥을 두는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엄마는 왜 맨날 죽은 사람들이랑만 있어? 고등학생 민수가 화를 내며 던졌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음 곁에 있어야 삶이 소중한 걸 안다고 했었나요? 오늘 빈소는 동네 제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평소보다 조문객이 많았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화환이 복도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시의원들도 왔어요. 지역 유지분이셨거든요. 조용히만 지나가자.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동료 혜순 씨와 이야기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김 팀장님도 실수 없이 하자고 당부하셨어요. 이런 날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68세 노인이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유족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조문객들끼리 다투기도 하죠. 아침 7시부터 계속 일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국 한 그릇을 내어드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무릎이 아프지만 참아야 합니다. 약도 아껴서 먹어야 하거든요. 11시쯤 되자 조문객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인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죠.
진지한 표정으로 분양을 하고 유족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화향 사이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제 아들이었습니다. 35살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제법 괜찮은 직장인이죠. 20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아들이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민수 뒤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조문을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고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저는 쟁반을 들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평소처럼 눈인사만 하고 말이죠.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여긴 제 일터니까 프로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작았어요.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죠. 여기 오지 말랬잖아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부적절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듯이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대학 입학식 날 엄마는 오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숨어야 하죠?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3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손 내려놓으세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쟁반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그릇들이 깨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장례 지도사 김 팀장님이 급히 달려와 민수를 말렸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수저가 짤그랑 소리를 내며 쟁반에 떨어졌어요. 68세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지난 3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모보다 차가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궁금해하고 동정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시선들이었죠.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자식들이 참.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조문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더 하지 않고 말이에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멱살을 잡던 순간, 쟁반이 떨어지던 소리,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본 누군가의 휴대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던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여기 올 때까지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순자 씨, 어제 일 괜찮아? 혜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좀 그랬다던데. 소문이 벌써 돌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거든요. 하루 만에 모든 직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20년 전 이혼할 때도 그랬고, 민수가 사고 쳤을 때도 그랬죠. 괜찮아요. 그냥 오해였을 거예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민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 눈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68세에 이 일마저 잃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위생과 박 주무관님이세요. 어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신고라니요? 무슨 신고 말입니까? 박 주무관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조문객 중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분이 계셔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해야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필 어제 그 일 다음 날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었나요? 김 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복통과 설사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일단 조사는 해야겠습니다. 박 주무관님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온도를 재고 조리 도구들을 점검했습니다. 식재료 보관 상태도 확인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나이에 실직하면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조리 온도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숨길 건 없었거든요. 항상 규정대로 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이 일 잃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주방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해서 대신 내어드려야 했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박 주무관님이 떠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정말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조문을 왔던 분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민수 회사 동료였던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어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시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제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건 아닐 텐데요. 김 과장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제 민수 씨가 좀 그랬죠? 사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힘든 일이길래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제는 정말 달랐어요.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큰 손실이 났거든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죠.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왔습니다. 민수 씨한테 사과하라고 전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박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식중독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소화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조사였는데 무사히 넘어갔구나 싶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그 신고 어제 조문 온 사람이 한 건 아닐까요? 갑자기 의심스러웠어요. 시간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어제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신고가 들어오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영상이라니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었더라고요. 아직 퍼지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68세 노인이 아들한테 봉변당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니. 민수 씨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조심하라고요. 김 과장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다니. 제가 아들한테 멱살을 잡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죽은 남편이 나타났어요. 순자야, 민수 잘못 키운 것 같다.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 영상이 민수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중독 신고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실수로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조리 온도를 매시간 기록하고 식재료 유통기한을 이중으로 체크했어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68세의 마지막 직장, 둘 다 잃을 수는 없었어요. 순자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혜순 씨가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의심받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엄마, 은퇴할 생각은 없어요? 작년에 민수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둬야 하지? 라고 대답했었죠. 그러던 중 김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자 씨, 혹시 알레르기 표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요즘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서 조문객들이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견과류, 새우, 계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는 거였죠. 우리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순자 씨가 한번 조사해서 안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일이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며칠 동안 인터넷을 찾아보고 다른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독서용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단순히 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도 섞이지 않게 주의해야 했거든요. 알레르기 표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김 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줄 몰랐어요.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68세 할머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다음 주 유족회의에서 제안해 보죠.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유족회의 날이 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장례를 맡은 유족분들이 모였어요. 김 팀장님이 알레르기 표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즘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미리 표시해드리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한가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온 경험으로 말이에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한 유족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낀 순간. 그럼 이번 장례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죠. 김 팀장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제안한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되는 거니까요. 68세에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했습니다.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표시하고 조리할 때도 더욱 주의 깊게 했어요. 조문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군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상급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알레르기 표기 시스템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다른 지점에서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가 만든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만든 게 다른 곳에서도 쓰인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운영팀장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순자 씨 어떠세요? 운영팀장이라니요. 68세의 승진이라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냥 시금 담당인데요. 주저했습니다. 팀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김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처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규정을 잘 지키고 시스템을 개선할 줄 알잖아요. 그게 바로 팀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꿈꿨던 모습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해보고 싶었던 그 꿈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팀장을 할 수 있을까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결심을 하고 김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순자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운영팀장으로 승진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직원들 관리, 예산 관리, 서비스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4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온 노하우가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위생관리, 고객응대, 알레르기 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어요. 규정이 우리를 살립니다. 늘 강조했죠. 나 같은 할머니도 규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동선을 재배치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말이에요.
20년간 이 복도를 누빈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세 번째로는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했습니다. 모든 업무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빠뜨리는 일이 없게 했어요. 이제 실수할 걱정이 없네요.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장례가 더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유족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규정과 시스템의 힘이었죠. 그런데 그 즈음 소문이 슬쩍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혜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순자 씨 아들 회사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큰일 났다던데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만큼 민수는 힘들어지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날 밤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일과 민수의 체면이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 민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거든요. 68세에 찾은 새로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운영팀장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맡았으니 그에 걸맞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아직 늙지 않았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운영팀장이 된 지 한 달째 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에 큰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폭언갑질 금지라고 선명하게 적힌 문구였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게 꼭 필요한가요? 김 팀장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필요해요. 저희 직원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안내문을 붙인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도 당당해졌죠.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었다고 서비스업이라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다음으로 손댄 것은 동선 재배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방과 식당, 빈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려면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죠. 무릎 아픈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했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도면에 새로운 동선을 그려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조문객 동선과 분리하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주방 일을 해온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일주일에 걸쳐 동선을 바꿨습니다. 테이블 위치도 조정하고 음식 서빙 통로도 새로 만들었어요.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음식 서빙 시간이 30% 단축되었고 직원들의 이동 거리도 줄었어요. 이제 조금은 덜 아파. 동료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체크리스트 표준화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음식 준비, 청소, 고객 응대 등 모든 업무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번거로워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깜빡하는 게 많아져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절대 빠뜨릴 일이 없어요. 일주일만 지나도 모든 직원이 체크리스트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래가 정말 조용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가끔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혁신이 성공한 거였어요. 유족들의 피드백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이렇게 체계적인 장례식장은 처음이에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죠.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걸 68세에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 민수와 관련된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혜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순자 씨, 아들 회사 일 심각한가 봐요. 어떻게요?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다던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제 아들인데 손실이 몇십억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십억이라니요. 그런 큰 책임을 민수가 져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던데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민수가 중학생일 때 성적표 때문에 울던 모습이 엄마, 나 바보인가 봐. 라고 했던 그 아이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 서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민수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간 건 아니었는데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나 있었어요. 회사 건물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 안에서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35년 전 갓난아기를 품에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든 일 있다던데 괜찮니?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보내기까지 한참 고민했어요. 답장은 저녁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답장이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을 리 없었죠. 어머니는 다 알아요. 한편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점점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어요. 순자 팀장의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제 일은 점점 더 잘 되어 가는데 민수의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저희 모자의 운명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자 팀장,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68세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일과 민수의 체면이 정말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칙과 규정으로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민수는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어요. 68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운영팀장이 된 지 2달째,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표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68세에도 이렇게 바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35년을 키워온 아들, 한눈에 봐도 많이 힘든 게 보였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더니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뛰어가서 안아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들어와 앉아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의자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하고 혼날 때처럼 말이에요. 엄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에요.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얼마나 큰 손실인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50억? 아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50억이라니요.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큰 계약을 따내려고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결국 계약이 파기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왜 엄마한테 상의하지 않았을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인 저와 몇 명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됐어요. 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를 써야 할 수도 있고 개인 자산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민수가 5살 때 동네 할아버지 화분을 깨뜨리고 울던 모습이 그때도 이렇게 떨고 있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민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보증이라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일단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5억. 장례식장에서 20년 넘게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민수야, 그건. 거절하려는 순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저 정말 망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갓난아기로 제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68세에 5억 보증?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야, 일어나.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증은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도 늙었어.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증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무슨 다른 방법이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수를 도우면서도 무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8세의 지혜를 발휘할 때였어요.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때? 봉사활동이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일단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파일럿 납품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일부터 배워야 해. 돈이 먼저가 아니라, 파일럿 납품이요? 내가 하던 일 있잖아. 시스템 구축이나 그런 거 말이야. 여기서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고 성과를 만들어 보는 거지. 민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해. 68세 할머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빨리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민수가 다급해했습니다. 그래도 무모한 선택은 안 돼. 차근차근 해보자. 엄마도 68세에 팀장 됐어. 늦은 건 없다고.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가 보증을 안 서주시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보증은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망하는 길이야. 어떤 방법으로요? 일단 여기서 봉사활동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야.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면 회사에서도 달리 봐줄지 모르잖아. 민수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봉사활동이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68세에 처음 팀장 해봤어. 처음이라고 안 되는 건 없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겠어요. 보증은 정말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건 너와 나 모두를 망치는 길이야. 알겠어요. 민수가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와. 일단 봉사활동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해보자. 민수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68세 어머니가 35세 아들에게 이렇게 냉정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68세의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관계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민수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하지만 때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복장이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약속을 지키러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35년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은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투였죠.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35세의 엄마 일터에서 봉사활동이라니. 일단 세척 라인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민수를 주방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설거지와 세척을 담당하는 공간이었어요. 20년 넘게 제가 해온 일이야. 어렵지 않을 거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거지요? 맞아. 모든 일은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수가 망설이는 사이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민수가 어릴 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해요? 라고 했던 기억이. 앞치마를 건네줬어요. 입어봐. 뜨거운 물이 쉬익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대형 세척기에서 나오는 증기였어요. 바닥은 항상 젖어 있어서 미끄러웠죠. 68세 할머니가 매일 이 증기 속에서 일한다는 걸 민수는 몰랐을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첫 번째 그릇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소리를 냈어요. 뜨거워요. 그릇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엄마도 처음엔 화상 입었어. 저는 민수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물 온도도 조절해가면서 해야 돼. 민수가 따라했지만 서툴렀어요. 회사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이 이런 일에 익숙할 리 없었죠. 1시간이 지나자 민수의 손끝이 불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반복해서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파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다친 손가락 호호 불어달라던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자.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야. 민수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자세히 본 것 같았어요. 엄마 손, 이렇게 거칠었어?
민수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제 손등을 자세히 보더니 굳은 살과 상처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를 만나다 보니 이렇게 되었지. 내가 중학생일 때부터야. 학비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어.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대학 갈 돈도 여기서 나왔고,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슬픔 옆에 밥을 두는 사람들이야. 민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우리는 그 옆에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는 거야. 그게 우리 일이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온 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해한 것 같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민수가 다시 세척 라인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조금 더 진지해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민수의 동작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을 튀기기도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감이 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드네요. 몸도 아프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 엄마가 68세에 배운 것들도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때 김 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씨,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민수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옷도 다 젖었고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35세에 처음으로 완주한 일이었죠. 어때? 첫날 소감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뭔가 다른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내일도 올 수 있어? 네. 와야죠. 민수의 대답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 타기 배울 때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몰라서 죄송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리고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도 죄송해요. 드디어 사과를 하는군요. 늦었지만 사과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다 이해해. 정말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 68세 엄마도 아직 배우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민수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과 함께 장례식장의 시스템 개선도 제안해보기 시작했어요.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메뉴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그럼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봐. 68세 엄마도 배우고 있으니까. 민수가 며칠에 걸쳐 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이거 괜찮네. 한번 시도해 볼 만해. 김 팀장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소규모로 테스트해 보죠. 저는 민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해. 알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공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였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네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해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잘못한 일이면 사과하는 게 맞아. 저는 민수를 격려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면 돼. 68세 엄마도 실수하면 사과해. 하지만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에요. 진실하게 사과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68세에 배운 건데. 그날 밤 민수와 사과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포함시켜. 엄마가 팀장 되면서 배운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공개 사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몇 달 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것을 말이죠. 공개 사과 당일 민수는 새벽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치고 회사로 향해야 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면 돼. 네,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할게요. 68세에 팀장 된 엄마처럼 당당하게. 오후 2시 민수 회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35년 키워온 아들이 혼자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3시쯤 되어서 혜순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사과 중에 난리가 났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실수라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휴대폰이 난리가 났대요. 무슨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영상이라니요. 설마 그때 그 영상 말인가요? 몇 달 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혜순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8세 어머니 멱살 잡는 불효자. 이게 대기업 간부?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몇 달 전 그날의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앞서풀 잡고 있는 민수의 손, 떨어지는 쟁반, 깨지는 그릇들,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아들한테 당하는 모습이. 여긴 상가입니다. 손 내려놓으세요. 영상 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죠. 국화향 사이로 들리는 웅성거림, 사람들의 시선. 35년 모자 관계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상가에서 저게 인간이냐? 68세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어머니 존중부터 배워라. 저런 놈이 회사에서 뭘 할 수 있겠나. 분노의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00명이 넘었네요. 혜순 씨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서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졌어요.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 있어? 회사 사무실이에요. 인사팀에서 긴급회의 중이에요. 일단 진정하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 68세 엄마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1시간 후 민수가 집에 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인사팀에서 대외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해요. 무슨 사과문?
개인적으로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8세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거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에 이런 일까지 더해져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야. 진짜 사과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영상이 공개된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68세 엄마가 겪어보니 그래. 어떻게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을 봤잖아.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야. 68세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그 영상을 봤거든요. 순자 팀장 괜찮으세요? 김 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68세에 이런 일도 겪어보네요. 다행이라니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모든 게 공개되었으니까요. 68세 할머니의 현실을 다들 보셨으니까. 오전 10시쯤 민수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회 사과문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어머니께서도 함께 사과문을 내시겠습니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민수가 사과할 일이죠. 68세 할머니가 왜 사과해야 해요? 일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오후에 민수가 다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사과문 초안을 가져왔어요. 내용을 보니 형식적이고 진부했어요. 이건 안 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여야 해. 68세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한 사과 말이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파일럿 납품은 보류야.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가 먼저지, 일은 나중이야. 68세 어머니한테 한 집부터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해.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68세 할머니를 속일 수는 없어. 저는 민수에게 새로운 사과문을 쓰게 했습니다. 68세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부터 시작해. 그리고 20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오셨는지도 써. 다음 날 민수의 개인 사과문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공식 사과문과는 다른 진실한 내용이었어요. 68세 어머니에 대한 존중, 20년간의 노동에 대한 인정, 자신의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비난 댓글이 많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다. 68세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사과는 처음 본다. 특히 제가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68세의 팀장이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서 아들이 변할 수 있었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야.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절차는 따로야. 68세 엄마가 만든 규정도 지켜야 하고. 그날 저녁 집에서 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엇의 시작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68세 어머니와 35세 아들의 진실한 관계 말이야.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해.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68세 할머니한테도 당당할 수 있게. 사과문 공개 일주일 후 장례식장에 특별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연고 장례였어요. 연고자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혼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팀장님, 이 경우 어떻게 하죠? 혜순 씨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상차림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연고 장례는 늘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어요. 68세인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무료 상차림으로 진행하죠. 무료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시게요? 제가 승인할게요. 68세에 배운 게 있다면 마지막은 따뜻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 직인을 찍어서 무료 상차림을 승인했습니다. 규정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보통은 잘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하고 싶었습니다. 68세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사과문 공개 이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왔네요. 엄마, 오늘도 봉사활동 하러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장례가 있어.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을 거야. 무슨 특별한 장례요? 무연고 장례야. 혼자 가시는 분이지.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35세에 처음 보는 현실이죠? 오늘은 체면 대신 쟁반 들어.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파일럿 프로젝트 얘기 말고 진짜 봉사를 하라는 뜻이야. 68세 할머니가 20년간 해온 일을 제대로 배워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상차림 준비부터 시작하자. 오늘은 정성스럽게 해야 해. 아무도 없이 가시는 분이니까. 오후 2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몇 분이 조문을 오셨어요. 동네 이웃분들이었습니다. 혼자 사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가끔 인사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68세가 되어서야 이런 말들이 더 와닿았어요. 민수가 정성스럽게 국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영상 파동이 정말 민수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민수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혼자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요.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68세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68세 어머니한테 멱살을 잡던 민수가 이제는 낯선 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민수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파일럿 프로젝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벌써 일주일이나 봉사했는데요. 뭐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성이 충분하지 않아. 일주일의 봉사활동으로 68세 어머니가 20년간 겪은 게 이해되는 건 아니야. 민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야. 계속 증명하는 거지. 무엇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 변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68세 어머니를 진짜로 이해했다는 걸. 다음 주부터 저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액 단기 납품 테스트부터 시작하자. 그게 뭐예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68세 할머니도 20년에 걸쳐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빨리 성과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원칙대로 할 거야.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은 끝내 서지 않을 거고 도움은 시혜가 아니라 규정 안의 절차로만 할 거야. 68세에 배운 지혜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엄격하시네요. 엄격한 게 아니라 공정한 거야.
감정과 일은 다른 거거든.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거야. 며칠 후 장례식장 현관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상가 노동자 폭언 금지, 영상 공개 시 사생활 보호 수칙 준수, 민수 사건을 계기로 만든 새로운 규정이었어요. 68세 할머니의 경험이 규정이 된 거죠. 이것도 필요했던 규정이네요.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무엇이든 영상으로 찍히니까 조심해야죠. 그래도 투명한 게 좋아요. 68세가 되니 숨길 일이 없더라고요. 한 달 후 민수의 소액 테스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아주 작은 규모였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68세 팀장의 첫 계약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수가 복잡한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해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 68세에 배운 게 그거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민수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68세 어머니의 일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왜 엄마가 규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68세까지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규정이 우리를 지켜주거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고 국화향이 잦아든 어느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모르는 마음이었다고. 민수가 부끄러워했던 건 제 일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68세 어머니가 20년간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부터는 상복 벗고 작업복 입고 와라.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함께 일하자는 뜻이야. 하지만 68세 어머니와 35세 아들이 아니라 동료로서 말이지.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관계도 일처럼 존중, 책임, 절차로 다시 묶을 거야. 68세에 배운 지혜로.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68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정말 달라졌네요. 혜순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믿을만해요. 68세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6개월 후 민수의 시스템이 다른 지점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성공적이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68세 어머니의 지혜였구나. 뭘 알겠다는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68세가 되어서야 아시는 게 있었던 거죠. 저도 뿌듯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해낸 거죠. 68세 어머니와 35세 아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을 정리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68세 어머니와 35세 아들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며 진짜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68세의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68세 할머니가 35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의 진짜 의미였어요. 6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많아집니다. 규정과 원칙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제 민수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68세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어머니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